좋은 아침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에 따르면 이란의 고위관리 알리 라리자니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밤사이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아마도 지난 일주일 반 동안 가장 중요한 공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정권의 구조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리자니는 사실상 지도자로 널리 여겨졌습니다.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가 암살된 후 그리고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무스타파 하메네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라리자니는 이란 국가안보 최고회의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이스라엘군은 별도의 공격으로 그 부대의 주요 지휘관을 사살했습니다. 바시즈는 혁명 수비대의 한 분파로 골란대자 솔레이마니가 올해 초 이란 전역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한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격 당시 바시즈 소속 장교 12명 이상이 그와 함께 있었고 이 공격으로 고위 지휘관이 제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공개한 영상에서 일요일에 촬영된 새로운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앞으로 공격이 더 격렬하고 많아질 전망입니다. 이란인들은 걸프 국가들과 미국 동맹,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바그다드의 지포아 프룰라 대사관이 드론과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드론 한 대가 주브리아르 대사관 단지 근처에 추락했으나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이란의 동맹인 헤즈볼라가 나하리아를 향해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곳은 레바논과의 국경 근처이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트럼프는 폭스의 피터 두시에게 이 문제와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 말대로 이란이 완전히 파괴되고 미사일, 지도부, 공군, 해군이 모두 파괴된다면 이번 주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직은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될 것이고 오래 걸리지 않아 훨씬 더 안전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곧 마무리될 것이고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한 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그 동맹국들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폭격한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베이루트 남부 다이에 지역의 결과 모습을 보시죠. 이스라엘이 이 테러 단체에 대한 지상작전을 확대하는 가운데 레바논 남부에 있는 지상군의 모습을 보시죠.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 중 한 명이 밤사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기전을 준비했고 헤즈볼라가 공격을 개시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작전 전에 우리는 북부 국경을 따라 있는 지역사회 최전선에 5개의 전초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북부 지역사회의 방어를 15개가 넘는 다양한 지역에서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을 소집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오늘의 주요 소식은 이란 당국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야간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이번 공격 정보가 에스텔라로와 이스라엘의 공동작전 및 이스라엘의 노력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레이. 그가 강경파였던 점을 감안하면 86세 아야톨라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렇게 지식인이나 과학자라기보다는 좀 더 온건한 인물입니다. 라리자니가 제거된 상황에서 남아있는 이란 행정부의 성향이나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라리자니는 마지막으로 남은 대표적인 강경파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란 정권을 지지하는 다양한 시아파 성직자들과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남아있고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금요일 쿠두스의 날에 테헤란에서 라리자니가 생방송 인터뷰를 하며 테헤란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을 도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정밀 타격으로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마수디 파제시키안 대통령은 좀 더 온건한 인물로 여겨지지만 그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활동했을 뿐 혁명 수비대나 제거된 지휘관들과 깊은 연관은 없었습니다. 지금 분석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란을 누가 지휘하고 현장에서 부대들을 누가 통솔하는가입니다. 아직도 걸프 국가들과 이스라엘에 드론과 미사일을 쏘는 이는 누구입니까? 여전히 누가 지휘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무스타파 카메네이의 상태를 모릅니다. 그는 최고 지도자로 여겨지며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의 생존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트레이, 우리에게 어떤 답변이 있었나요? 저는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된 고 최고 지도자가 모든 소규모 세력이 본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작전하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란에선 아직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최고 지도자, 즉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그의 아들, 우리가 들어본 적 없는 그 아들이 지금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란은 모자이크식 방어 체계를 갖추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 제거 시도에 미리 대비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런 인물들을 대신할 여러 명의 대체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지휘 체계에 대해 그만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권을 괴멸시키는 동안 이란 군사기구의 구조가 실제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포제시키안 대통령과 샨차이 같은 고위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에 대해 남북해서 우리는 우리 군에게 걸프만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총을 쏘지 말라고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 이란군은 바로 그 동맹국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이란 지휘부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원하는 대로 지상군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란이 오만처럼 협상 케이블에서 이란 정권의 중재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에 대해 자국 군대가 공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이는 이란이 이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더욱이 베티엑스 장관에 따르면 세르모베스토스가 이란의 생산시설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사일과 드론을 계속 발사하지만 새로 생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거의 3시간 남은 걸 알지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브 우드콕은 장관이 전화했다고 했지만 그는 이를 부인했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트레이. 스타링크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곳 주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아는 것은 북영방송이 전하는 내용뿐입니다. 현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처럼 이란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주 동안 혁명수비대의 이 부대장을 포함한 여러 바시지 사령관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권과 그 잔존 세력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을 하나하나 두드리며 스타링크와 외부 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정부에 대한 경멸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지금 이 환경에서도 거리로 나가면 보안군에게 총에 맞을 위험이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에 32,000명이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들을 지원할 여러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은 올해 초에 많은 자국 민간인들을 죽인 이란 지도부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트레이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á tempo, mas são grandes movimentos.